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와 복장을 가지고 동네 뒷산만 올라가는 거라고요. AI에게 악역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회사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조직이 이젠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리더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질문이 넘쳐나는 조직 문화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AI가 창의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AI를 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든가 AI가 만들어내는 식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야 얘가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냐라는 겁니다. AI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컨텐츠를 다 학습했다고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이런 단어 뒤에는 이런 단어가 오는 게 좋겠네, 이런 표현 뒤에는 저런 표현이 오는 게 좋겠네, 그래서 아주 평균적인 그럴듯한 그런 답변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매끈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보면 뭔가 기시감이 있잖아요. 그럴듯하긴 한데 뭔가 본 것 같아. 이걸 과연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작동 원리 자체가 창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랑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평균값,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인간의 독창성, 그 평균값으로 수렴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균값에서 떨어져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평균값에서 우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린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에 이제 유교 사회였다 보니까 일탈이라는 개념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일탈하셔야 된다. 마케팅,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차별화 포인트 또는 뭐 혁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험. 이 경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경험, 예를 들어 내가 직접 해보고 여행을 가보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경험. 옛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독서가 바로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책 많이 읽어보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면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서사가 생겨난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간만의 독창성의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 다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요. 실행력도 중요하죠.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중요하고요. 분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AI가 훨씬 더 잘한다고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AI를 제대로 잘 리드하고 최상의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제대로 정의하시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셔야 된다. 일종의 지휘자로서, 리더로서 그런 방향을 잘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에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셔야 조직 구성원들이 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가치 설계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의 철학, 우리 조직의 비전, 우리 조직의 미션, AI는 우리 조직의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철학에 맞는 그런 좋은 양질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쳐주는 거. 세 번째는 최고 회의론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AI가 만들어내는 답변을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비판하시고 검증하시고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AI를 못 살게 구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AI 시대의 중요한 리더십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책에서 센스 메이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디렉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큐레이션, 세 번째는 디시즌이요. AI는 슈퍼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슈퍼카가 혼자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를, 방향을 제대로 잘 설정해 주셔야 된다. 근데 내가 그걸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와 복장을 가지고 동네 뒷산만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필요한 부분이 큐레이션이요. AI는요, 엄청난 답변들을 1초에도 100개, 200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쓸 수 없다고요. 전문가의 안목으로 버릴 걸 제대로 잘 버리셔야 된다. 그래야 정답들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AI의 답변들에서 버릴 거 버리고 제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되게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AI는요, 답변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제가 실제로 어떤 기업이랑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AI와 이제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요. AI가 만들어낸 답변이랑 해당 기업에서 준 자료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AI에게 다시 물었죠. 야,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랬더니 AI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무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누구 책임인가요?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AI 답변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최종 결정은 우리 인간이 내린다는 생각으로 AI를 바라보셔야 된다. AI는 우리 인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다는 관점으로 AI를 바라보시면 훨씬 좋은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AI와 대화를 했었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리고 이런 거 어때? 근데 AI의 작동 원리라는 게 앞서 나온 컨텐츠에 가장 그럴듯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답변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자, 그래서 일부러 AI에게 악역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한번 깨달라고 주문하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뭐 지적 자해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든 기획안, 나의 아이디어를 AI에게 입력해주고 이걸 신랄하게 비판해줘. 전 이제 칼럼 연재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만 칼럼 초안을 써서 입력해주고 신문사 편집장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해줘. 해당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해줘.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뭐 전략 기획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 기획안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검증하고 신랄하게 비판해줘. 그러면 아마 AI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회사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줄 겁니다. 들을 때는 좀 아프겠지만 우리에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견인 거죠. 내 사고가 커진다고요. 사고의 지평이 넓어진다고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사실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I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와 있는 방대한 텍스트를 모두 다 학습했다고요.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AI를 그야말로 자판기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지엽적인 답변만 얻어내는 거죠. 비유하자면 커피 자판기가 있고요. 아주 유능한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동전 하나 넣고 커피 하나 얻어내는 거죠. 근데 아주 유명한 글로벌 바리스타에게 우리가 커피 이야기를 할 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지 않잖아요. 내 취향,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어떤 맛을 원하는 건지 그 맥락, 그 정보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이야기한다고요. 그 바리스타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야말로 나를 위한 맞춤형 커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I랑 대화하실 때도 단순 지시, 단순 명령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주 유능한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출력의 형식은 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개조식 사이를 원하는 건지 칼럼 형식을 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함께 자세하게 잘 입력해 주시면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질문에 우리 충분한 맥락과 의도 다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AI는 그야말로 그냥 평균적인 답변만 하는 거죠. 처음 나온 답변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질문을 이어가시라고요. 어떤 답변을 AI가 만들어내면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어떨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야말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쓴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AI 기능법, 이 사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 차원에서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질문이 넘쳐나는 조직 문화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런 걸 만들어내시려면 리더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을 독재하는 그런 리더 있잖아요. 옛날 산업화 시대 때부터 조직을 호령했던 그런 전형적인 리더들을 보면 내가 정답이라고요. 거기에 누가 질문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는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일사불란하다라고 했던 그런 조직이 이젠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리더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질문을 품으셔야 된다고요. 직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 조직에서 경멸받지 않겠구나, 조롱당하지 않겠구나,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이란 책도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시려면 중요한 거 경청이에요. 경청이 뭐죠? 기울어질 경자에 들을 청자잖아요. 상대방 쪽으로 내 몸을 기울여서 정성껏 듣는 거라고요. 리더의 그런 마음가짐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바뀌어야 그런 조직 문화가 바뀌는 거고 질문이 넘쳐나는 창의적인 조직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크게 이제 이 책은 전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경영 전략서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어떤 철학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누구나 다 읽으면 좋으실 그런 책으로 많이 읽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인간이란 책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이제 AI를 통해서 정답의 가치는 폭락하고 대신 이제 질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AI는 계산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사색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라고요. AI, 기계는 대답하고요. 질문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정답은 이젠 시중에 흔해졌습니다. 혁신적인 최상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인간의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질문인간이란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기계 마침표를 넘어서 우리 인간만의 물음표로 새로운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인간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